물 한 잔이 그렇게 어려운 부탁입니까? 서울 도심 한복판 유명 카페에서 들려온 대답은 차가웠다. 68 윤정호 씨는 더위에 지쳐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돌아온 건 냉랭한 한마디였다. 주문 안 하시면 나가 주셔야 합니다. 잠시 후 들어온 양복 차림 손님에게는 반갑게 인사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주던 직원들. 방금 전과는 천지 차이의 모습이었다. 정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낯선 시선 속에서 자신이 초라한 차림새 하나 때문에 손님 대접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다.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 서울 도심은 이미 아스팔트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와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매연과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뒤섞여 숨조차 막힐 정도였다. 사람들은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며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대부분 목적지로 빨리 들어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싶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카키색 헐렁한 셔츠를 입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정호, 올해 68.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탔고 셔츠 소매는 땀에 젖어 팔에 달라붙어 있었다. 허름한 바지 아래로 드러난 운동화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다.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차림새였다. 정호 씨는 아침 일찍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오랜만에 지인과 약속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터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이었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 길거리를 오래 서성이는 건 무리였다. 눈앞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릴 정도로 더위가 심했다. 그는 이대로는 쓰러질 것 같아 얼른 어디든 시원한 공간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유리 파사드와 세련된 간판을 내건 프리미엄 카페였다. 유럽풍 외관에 사람들이 오가며 들락거렸고 창 너머로는 시원한 아이스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다.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가면 되겠다. 정호 씨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자동문이 열리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뜨겁게 달궈진 피부 위로 차가운 공기가 닿자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시원했다. 정호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나 그의 등장에 매장을 채우고 있던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힐끗 쳐다보았다. 어떤 젊은 여성은 눈살을 찌푸렸고 두 명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소곤대며 피식 웃었다. 낡은 옷차림과 흙 묻은 신발, 축축하게 젖은 셔츠가 카페의 화려한 인테리어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운터 앞에 다가선 정호 씨는 잠시 멈칫했다. 메뉴판에는 그에게 익숙한 메뉴 따위는 없었다. 대신 낯선 이름의 콜드브루, 시그니처 블렌드, 계절 한정 스페셜 음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가격은 대부분 10,000원에 가까웠다.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작은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지폐 한 장이 전부였다. 순간 난감했지만 사실 그는 단순히 목을 축이고 싶었을 뿐이었다. 용기를 내어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시원한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정호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더위와 긴장 때문이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표정을 굳혔다. 그는 정호 씨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후으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저희 카페는 기본적으로 음료 주문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정호 씨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그래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부탁했다. 아, 그러면 가장 저렴한 걸로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더워서 잠깐 앉아 있다 가고 싶어서요.
하지만 직원의 태도는 냉담했다. 옆에 있던 점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민수 씨, 저 손님 오래 머물면 다른 손님들 불편해 하실 거예요. 빨리 정리해 드리세요. 그 말은 고스란히 정호 씨의 귀에 들어왔다. 순간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자신이 불청객 혹은 거리에 있던 노숙자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다. 그는 얼굴이 붉어져 더위 때문인지 창피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열기가 치밀어 올랐다. 마침 들어오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콜드브루 하나요라고 주문하자 같은 직원이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으며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활기차게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바라보던 무뚝뚝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다. 정호 씨는 순간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더위에 지친 몸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훨씬 크게 다가왔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을 치다가 결국 아무것도 주문하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나왔다. 다시 뜨겁게 달군 햇볕이 온몸을 덮쳤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에어컨의 시원함은 금세 사라지고 굴욕감만 남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게 느껴졌다. 지나가던 젊은 여학생 둘은 그를 힐끗 보며 귓속말을 했다. 저분 뭐야? 아까 카페에서 나온 거 봤어? 웃음소리가 뒤따라왔다. 정호 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였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길가의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뜨거운 철제 벤치가 허벅지에 닿아 따끔거렸지만 그는 그냥 앉아 있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갈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겪었던 차별의 기억, 젊은 시절 노동판에서 당하던 무시, 그리고 지금 노년이 되어 다시금 마주한 이 냉대가 겹쳐졌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정호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곧 떠오른 건 이곳에서 만나기로 한 옛 지인과의 약속이었다. 무작정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초라해진 건가? 길가 벤치에 털썩 앉은 윤정호 씨는 땀에 젖은 손수건을 꼭 움켜쥔 채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 카페에서 겪은 모멸감이 더위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뜨거운 햇볕은 가차없이 그의 어깨를 내리쬐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가를 따갑게 적셨다. 주위 사람들의 힐끗거리는 시선은 더 큰 상처였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애써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어르신 잠시만요. 뒤에서 다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카페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명찰에는 김다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투명 컵을 들고 있었다.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허브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아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해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시원하게 목 축이시라고요. 정호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컵을 받았다. 차갑게 식은 얼음물이 입술을 적시는 순간 메말랐던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어지는 듯 했다. 후 살 것 같구먼. 고마워요 아가씨. 다은은 잠시 벤치에 앉았다. 사실 아까 제가 나서고 싶었는데 신입이라 감히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두고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카페가 원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정호 씨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구먼. 솔직히 방금 전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냥 물 한 잔 얻어 마시고 싶었던 건데 말이야.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허름한 옷차림으로 카페 갔을 때 저와 친구를 수상한 눈빛으로 보던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손님을 대할 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정호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그녀의 말에는 성숙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다은 양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햇볕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시원한 바람 같은 공기가 돌았다. 다은은 일어나기 전 종이 냅킨 하나를 꺼내더니 웃는 얼굴을 그려 정호 씨 앞에 놓았다. 별건 아니지만 오늘 기분이 조금은 좋아지셨으면 해서요. 정호 씨는 그 사소한 낙서 하나에서 묘한 힘을 얻었다. 작은 친절이 사람 마음을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그제야 새삼 깨달았다. 다은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꼭 다시 오세요, 어르신. 이번엔 제가 제대로 대접해 드릴게요. 그녀가 뛰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호 씨는 손에 남은 얼음컵과 냅킨을 번갈아 보았다. 얼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방금 전까지 땅끝처럼 무겁던 모욕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희미하지만 분명한 확신이 남았다. 그래, 아직 세상은 버릴 만한 곳이 아니구먼. 윤정호 씨가 정체를 드러낸 날 이후 카페 본사에서는 곧바로 긴급회의가 열렸다. 점장과 직원들의 보고가 올라가자 본사 임원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굳혔다. 창업주가 직접 현장을 찾아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니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정호 씨는 그 자리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제가 바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카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정신을 되찾는 겁니다. 더위에 지친 누구든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물 한 잔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여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아닙니까?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날 회의에서 큰 변화가 결정됐다. 며칠 후 모든 지점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다. 첫째, 무더위 쉼터 테이블 운영. 음료를 주문하지 않아도 누구든 앉아 땀을 식히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둘째, 무료 시원한 물 서비스. 카운터 옆에는 얼음을 채운 워터서버와 투명한 컵이 놓였다. 셋째, 직원 교육 강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응대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 전 지점에서 시작됐다. 변화는 금세 드러났다. 한낮 땀에 흠뻑 젖은 배달 기사가 카페 문을 열자 직원이 먼저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무더위 쉼터 테이블에서 잠시 쉬다 가세요. 시원한 물은 저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문하실 거죠? 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자리였다. 택배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또 어느 날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던 할머니가 카페에 들어왔다. 직원은 얼음을 가득 담은 컵을 건네며 말했다. 더우시죠? 잠시 쉬다 가세요. 할머니는 눈가가 젖어오며 중얼거렸다. 이런 게 사람 사는 정이지. 손님들의 반응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SNS에는 무료 물 한 잔이 이렇게 감동일 줄 몰랐다. 무더위 피난처 같은 카페라는 글이 올라왔다. 동네 주민들은 일부러 들러서 잠깐 앉아 쉬다 가기도 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 이끌려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하는 손님도 늘었다.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매출에 쫓겨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이제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맞이하는 데서 보람을 느꼈다. 오늘도 땀에 젖은 기사님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냉수 마시며 웃을 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작은 자부심이 묻어났다. 특히 인턴 바리스타 다은은 이번 변화를 계기로 정식 직원으로 승격되었다. 그녀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날 그냥 제 양심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정호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은 양이 보여줬지. 어느 날 저녁 정호 씨는 변한 매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창가 너머로는 여전히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배달기사, 학생, 노부부, 젊은 직장인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정호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바로 이거였지. 내가 꿈꾼 카페의 모습. 여름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8월 윤정호 씨는 다시 카페를 찾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내쫓기던 곳이었지만 이제 매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직원의 환한 미소와 함께 시원한 인사가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무더위 쉼터 테이블에서 잠시 쉬다 가셔도 좋습니다. 물은 저쪽에 준비되어 있어요. 카운터 옆에는 얼음을 가득 담은 워터 서버와 투명한 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몇몇 손님은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도 물 한 잔을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치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이 먼저 다가가 더 드시겠어요? 하고 웃으며 물을 권했다. 정호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휠체어를 탄 노부부가 편안히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준비된 색연필과 종이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젊은 직장인들은 잠시 노트북을 켜고 일을 보다가 옆자리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미소를 지었다. 차별 대신 배려, 냉대 대신 온기가 흐르는 공간. 그것이 지금의 카페였다. 이 변화는 빠르게 알려졌다. 지역 언론은 무더위 쉼터 카페라 이름 붙였고 SNS에는 해시태그 시원한 한 잔, 해시태그 마음을 대접하는 카페 같은 해시태그가 퍼졌다. 무료 물 한 잔이 이렇게 감동일 줄 몰랐다. 더위 속 피난처 같은 곳이라는 후기들이 줄을 이었다. 매출도 예상을 뒤엎고 늘었다. 물만 마시고 나가는 손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결국 음료를 주문했고 무엇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높아졌다. 손님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카페라는 명성을 스스로 퍼뜨렸다. 직원들의 표정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지친 얼굴로 주문만 처리하던 그들이 이제는 손님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은 시장 다녀오신 할머니가 고맙다며 손을 꼭 잡고 가셨어요. 택배 기사님이 잠깐 쉬다 가시면서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작은 경험들이 모여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본사 회의실에서 정호 씨는 직원들과 마주 앉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존중하면 그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이곳을 알립니다. 신뢰가 쌓이면 매출은 따라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갈증난 손님에게 건네는 시원한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큰 박수로 가득 찼다. 특히 다은은 이제 정식 직원이자 새로운 프로젝트 팀의 막내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그날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손님을 대하고 싶습니다. 정호 씨는 흐뭇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다은 양이 보여줬소. 그게 이 카페가 나아갈 길입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카페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름하여 여름 감사의 날. 단골 손님과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 더위를 이겨낸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노인은 마이크를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저는 더위에 지쳐 길에서 쓰러질 뻔했는데 이 카페 덕분에 살았습니다. 돈보다도 귀한 건 마음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윤정호 씨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매장을 바라보았다. 카페 안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했고 바깥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 진정한 품격은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데서 시작된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뜨겁게 반짝였지만 그 안에서 정호 씨의 마음은 한없이 시원하고 평온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